동성애,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기는 싫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무언의 찬성자이죠.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관심이 없어서이건, 관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싫어서이건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않는 이 무언의 찬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진리의 발언에 용기 내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장받아야 할 교회와 종교의 신념이 얼마나 위협받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얼마나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적인 문제, 그것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주석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동성애 행위는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구나 하고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사회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뭐가 또 그리 잘못인가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포함되지 않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로 2003년도에 있었던 러렌스와 텍사스 사건에서 동성애 행위 차별을 금지한 이후로 동성애 행위 그 자체는 모든 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헌신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인권이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두 성인 남자가 혹은 여자가 함께 살거나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친밀한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정부는 입법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입법을 이슈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사랑의 대상, 개인적인 성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통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정부가 그것에 어떠한 제동이나 의심을 걸기 전까지는 바로 이것만이 결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혼의 정의와 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위를 온전히 정부에게 부과하고 행정화, 입법화 시켜달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나 어떤 단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 왔던 결혼에 대해서 정부가 정의를 내리고 입법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이 무엇인지 정부는 결정할 필요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결혼의 관계를 건축하고 정의 내릴 권리를 정부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항상 결혼이라고 불렸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동성애 연합을 결혼으로서 인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겠죠. 부모라는 단어는 아버지, 어머니, 남자와 여자의 각기 다른 성이 전제된 단어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2세의 출생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번성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들은 인류에게 큰 악영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애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결혼의 권리를 동성애자들은 왜 가질 수 없는가? 그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반대자들이 마치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처럼 몰아감으로써 논점을 흐립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결혼의 권리는 기초적인 것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성의 결혼의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결혼이라는 정보의 확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주의자들은 군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속한 군대가 비폭력적인 군사단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결혼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동성 결혼의 법제화나 합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 결혼 옹호자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나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견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공식적인 결혼으로의 인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결혼에 동성애 연합을 포함한다고 재정의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진실한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 옹호자들에게는 정부의 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동성애 결혼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관을 신령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디어에서 선전하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표어들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불공평하고 무례하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고 반미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인류적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정통이 이단이 되는 시대이죠. 기독교인이 동성애에 대한 문화 논쟁에서 실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순진한 생각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결혼에 합법화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관용만큼이나 불관용한 것이 없습니다.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관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관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와 이익만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도 관용되어야 할 대상인데 말이죠.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수많은 역차별과 불관용의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과 관용의 표 앞에서 교회는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돌리려 할 때는 더 많은 피 흘림과 싸움의 에너지가 들지도 모릅니다.